자, 이연모비스의 2강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연모비스의 부채와 자산의 인식 요건. 자, 먼저 일시적 차이 중에서 가산한 일시적 차이. 이건 뭐죠? 미래 세금을 증가시키는 거죠? 뭘 인식해야 됩니까? 이연모비스의 부채를 인식해야죠. 그러면 가산한 일시적 차이는 어떤 경우에 이연모비스의 부채를 인식하냐? 인식 요건. 이연모비스의 규정은 보수주의 규정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연모비스의 부채는 무조건 인식하는 거예요. 무조건.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안 따집니다. 관련된 자산을 처분할 의도가 있냐 안 따져요. 관련된 부채를 상환할 의도가 있냐 안 따집니다. 무조건 이연모비스의 부채를 인식해야 돼.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이연모비스의 부채를 인식을 안 합니다. 첫 번째, 영업권을 처음 인식할 때. 이건 뒤에 영업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 부채를 최초 인식하는 거래. 자, 자산을 잡고 부채를 잡는 거래입니다. 자산 인식을 해요. 대별에 딴 걸 잡고 이렇게 잡았을 때 자산을 처음 인식하는 거래죠. 부채를 처음 인식하는 거래. 처음에 부채 인식을 합니다. 부채. 차변에 어떤 자산 이렇게 잡아요. 뭘 잡죠 이렇게 차변에 이렇게 자산을 처음 인식하거나 부채를 처음 인식하는 거래 이런 거래예요. 그런데 상대의 과목이 수익이나 비용은 아닙니다. 이런 거래로서 자산부채 최초 인식 거래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이 거래가 사업결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래 당시 이 분기한 당시에 회계 이익이나 과세 소득에 영향이 없다. 그런 경우는 이연모비스의 이연모비스의 부채를 인식을 안 합니다. 이건 자산도 똑같아요. 또 하나 종속기업이나 지점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공동약정 투자지분 관련된 일시적 차이는 별도 규정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인식 여부를 따집니다. 자, 두 번째 이연모비스의 자산 인식. 이연모비스의 자산은 반대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잡습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있나요? 이연모비스의 자산 인식. 근데 이연모비스의 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뿐만 아니고 두 개가 더 있어요. 이월결손금. 결손금이 있으면 미래의 결손 때문에 세금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 절감하게 되는 것도 이연모비스의 자산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액공제가 이월돼서 넘어온 거예요. 넘어갈 게 있어 내년도로. 세액공제 중에서 미공제된 세액공제. 미공제, 이월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는 미래에 공제받게 되면 세금을 절감해요. 그러니까 이연모비스의 자산 인식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부채는 한 가지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이연모비스의 자산을 인식할 수 있냐. 자, 이연모비스의 부채는 무조건 다 인식했죠. 이연모비스의 자산은 이 차감 일시적 차이를 미래에 차감시킬 때 소득이 있어야 빼는 거예요. 소득이 없으면 결손이 나버리면 세금 혜택이 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제하려면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발생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 그런 경우 인식하는 거예요.
미래 회계 기간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그 차감되는 기간에 회계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자산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회계 기간에 이익이 날 거냐 말 거냐 그걸 따져야죠.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그 판단할 때 첫 번째 판단이 이거예요. 이것이 차감된 회계 기간에 미래 회계 기간 이것을 공제받습니다. 차감 되는 회계 기간 있죠. 그 회계 기간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다. 이때 가산할 그럼 이것이 가산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차감되는 효과가 생기고 세금 절감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미래 회계 기간에 차감되는 회계 기간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다. 그러면 공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금 절감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동일한 과세 당국과 동일한 과세 대상 기업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 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다. 그러면 과세 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로 봐서 이연부에서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차감되는 그 과세 기간, 회계 기간에 같은 기간이죠. 같은 기간에 그때 소멸이 예상되는 그런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다. 첫째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차감이 돼버리면 가산할 건 없어요. 없어서 이것 때문에 손실이 생깁니다. 손실이 발생해요. 세무상 결손. 그럼 결손금은 중소기업은 1년 소급공제 가능하죠. 그리고 잔여 금액은 10년간 열공이 됩니다. 또 대기업들도 소급공제 못 받지만 일공제 되는 거죠. 그 소급공제 되거나 직전 사업년도 또는 10년간 그 후 10년간 이월공제 되는 기간 동안에 소멸이 예상되는 소멸되는 가산을 일시적 차이가 있다. 그 기간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멸이 예상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없지만 과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데 자산이 장부상은 금액이 잡힌 것이 있는데 그 금액이 세무상 달라요. 달라서 그 자산을 매각하면 같아도 좋고요. 매각하면 과세 소득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전체 장부는 100인데 시가는 500 정도 돼서 400 차이가 생겨요. 자산을 매각한다면 매각하는 행위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세무 정책입니다. 세무 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연법에서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주의할 것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없어집니다. 미래의 개는 없어지겠죠. 그거는 과세소득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넣으면 안 되죠. 빼고 차감할 금액하고 비교해야죠. 나머지를. 또 하나, 미래 회계 기간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생긴다. 그것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것은 차감되는 그 기간에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고려하지 않아요. 자, 두 가지 주의하세요. 첫째,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 회계 기간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는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 자, 사례 보시면요. X1년에 손금물산이 되어 유보로 처분된 판매보증 충당부채 10,000원이 다음 연도에 손금산입됩니다. 그리고 X1년도에 손금산입된 감가사업비 2,000원은 다음 연도에 손금불산입됩니다. 자, 자료 보시면요. 회계이익은 9,000원, 세무조정을 4가지를 했죠. X2년도에 미수이자 발생된 거 입금불산입. X2년도 추가적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생겼습니다. 판매보증 충당부채 손금불산입 13,000원. 그 다음에 작년도 유보 추인상이죠. 10,000원. 그 다음에 작년도 가산 일시적 차이가 없어진 거죠.
손볼 2,000원. 자, 교재 보시면요. 세율 20%인 경우에 이연법인세 X1년도 이연법인세 자산을 구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계산해야죠? 지금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10,000원 있습니다. 1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이 생기는 거냐? 그걸 봐야죠. 그럼 먼저 회계액은 9,000원으로 예상되죠. 넣고 X년도 입금을 살입한 거를 고려하면요. 3,000원 빼고 그다음에 X년도에 추가로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우시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유보 추인 고려하지 않죠. 지우고 그다음에 작년도 마이너스 추인 플러스 가산할 금액이죠. 고려하고 그러면 9,000원에서 3,000원 빼고 2,000원을 더하면 8,000원 나오죠.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10,000원이지만 과세소득이 8,000원이기 때문에 8,000원 한도 내에서 자산을 인식을 해야죠. 그럼 10,000원과 8,000원 중 작은 거 8,000원이죠. 8,000원에 곱하기 법인세율 예상 세율 20% 곱하면 1,600원이 나옵니다. 1,600원만큼만 이어보에서 자산을 인식을 해야죠. 자, 그다음에 부채 자산 부채가 최초 인식할 때 자산 최초 인식할 때 이연보세 자산 부채 인식할 거냐? 이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면 인식을 해야죠.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회계 이익이나 과세소득 영향이 없다. 인식을 안 합니다. 자, 먼저 사업결합 거래일 때 회사가 주갑이 을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했죠. 자산 상품 300. 그 다음에 건물 500. 그 다음에 매입 채무 300. 그리고 자본금 100. 그 다음에 주발초 600. 회계에서는 합병을 할 때 회계처리 이렇게 하죠. 먼저 자산을 넘겨받는 자산을 공정가치 평가합니다. 이거죠, 지금 자산이. 부채도 공정가치 평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발행하는 주식이나 대가 주는 거 있죠? 그것을 시가평가. 시가가 700인 경우죠, 지금. 액면만큼 자본금 잡고 나머지는 주발초. 이걸 분개합니다. 회계상 회계 처리할 때는 자산 부채 인식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준 대가를 잡고 대차가 안 맞죠? 껴넣어. 차변이 빕니까? 영업권이에요. 대변이 빕니까? 여금과 매수 차익. 껴넣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차변이 비죠. 비는 숫자만큼 껴넣어야 대차가 딱 맞아지는 거죠. 회계 기본은 대차 평균. 그래서 이게 지금 1,000이죠. 여기다 1,000에 맞춰서 200을 껴 넣는 겁니다. 이것이 영권이죠. 1,000 이렇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산이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의 세무 기준액이 500이 아닌 거예요. 건물의 세무 기준액이 400이다. 이런 경우에 이 건물 차이로 인해서 미래 회계 기간에 법인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한 법인세 인식을 해야죠. 자, 장부상 자산이 더 많은 거죠. 세무가 적고. 그러면 세금을 미래에 500의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고 건물이 500이 없어져요. 그러나 세무상 400이기 때문에 100만큼의 이익이 생깁니다. 세금 100에 대한 세금은 더 내야 돼. 미래에. 이 차이에 대한 세금은 더 내야죠. 100에 대한 거. 그러면 이게 일시적 차이죠. 이 일시적 차이는 미래 세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산한 일시적 차이입니다. 요 가산의 개념은 미래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럼 가산을
일적 차이에 대해서 이어보이스의 부채를 인식할 거냐. 인식 요건 뭐죠? 첫 번째, 인식하지 않는 경우 있었죠. 자산부채를 최초 인식하는 거래가 자산부채를 최초 인식하는 거래입니다. 기업 결합 거래면 기업 결합 거래가 아니고, 두 번째, 회계 이익과 과세 소득에 영향이 없다. 이어보이스의 자산부채 인식을 안 합니다. 근데 이건 지금 뭐죠? 기업 결합 거래죠. 이어보이스의 자산부채 인식해야죠. 그러면 세율을 20% 가정하면 이어보이스의 부채는 20이 되는 거죠. 20. 이걸 추가로 분개를 하면 대변에 이연법인세의 부채를 인식합니다. 인식을 하면 차변에 영업권 금액이 또 늘어나죠. 왜? 이건 잔여 금액이죠. 부채가 잡히면 영업권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겁니다. 부채가 더 인식이 되고 영업권도 추가 인식 20만큼 늘어나는 거죠. 영업권은 최종적으로 220이 되는 겁니다. 220. 여기는 이어보이스 부채가 잡히는 거죠. 두 번째, 건물의 세무 기준액이 600이다. 600일 때 그러면 이 건물이 미래에 이 500에 양도되면서 돈이 들어올 때 현금 500, 회계상으로는 건물 500이죠. 손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상 600이기 때문에 세무상 600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현금이 500 들어왔죠. 100에 처분 손실이 생깁니다. 미래 세금을 돌려받는 거죠. 그럼 뭘 인식해야죠? 이연보이스의 자산을 인식해야죠. 이 차이에 대해서. 이 차이가 차감할 일시적 차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럼 미래 과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소멸되는 기간에. 그러면 곱하기 20%. 20만큼 이어보이스의 자산을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차변은 아까 영권이었죠. 여기는 아까는. 자, 이번에는 차변에 이연 법인세 자산이 인식되는 거죠. 20만큼. 그래서 대변에 이게 자산이 더 인식이 되면 영업권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대변에 영업권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200에서 20 감소. 180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결합 거래일 경우는 자산부채 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부채 자산부채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차익은 전부 다 인식을 하면 영업권이나 영감의 차익에 반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최초 인식 거래가 회계 이익이나 기업 결합 거래가 아니고 회계 이익이나 회계 이익이나 과세 소득에 영향이 없으면 인식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 인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래가 이거죠. 차변은 미수이자, 대변 이자 수익, 세법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세법은. 무슨 미수이자, 무슨 이자 수익이냐? 인정 안 하면 자산 차이가 생기고, 근데 이건 최초 인식 거래죠. 그렇지만 자산 차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회계 이익과 과세 소득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어보이스 자산부채 인식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최초 인식 거래가 자산부채 최초 인식하는 거래가 기업 결합 거래가 아니고 회계 이익과 과세 소득에 영향이 없다. 그런 경우는 이연보이스의 자산부채 인식을 안 합니다. 자, 사례 보시면요. 법인이 주주로부터 건물을 매입을 한 거예요. 건물. 회사가 건물 매입 금액을 자산을 잡았죠. 장부상. 건물. 잡은 금액은 2만. 대변에 예금 2만. 근데 세무상 시가가 이게 세무상 따져보니까 시가가 10,000원인 거예요. 그럼 세법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왜 특수환경한테 건물을 비싸게 샀냐? 세무 조정을 해요.
시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거 인정 못한다. 자산을 10,000 더 잡은 걸 감액을 합니다. 송금 산입, 입금 산입, 요 세무 조정을 해요. 건물 감액, 마이너스 유보. 그것은 송금이 아닙니다. 아니고 부당행위예요. 그래서 입금 산입, 송금을 산입, 부당행위. 배당 이렇게 처분해요. 이게 세무조정이에요. 양편 조정. 근데 이 경우는 자, 이 건물로 인해서 이 조정 때문에 결국 조정으로 인해 세무상 금액은 10,000원인 거죠. 세무 기준액인 10,000원과 장부금액 20,000원의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은 자산부채 최초 인식거래고 과세소득과 회계액에 영향이 없죠. 또 사업결합이 아니고 그래서 이어물세 부채를 인식을 안 합니다. 여기 대해서. 왜 안 합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이런 분개를 해야죠. 대변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인세 부채. 세율 20% 가정할게요. 2,000원. 그럼 문제는 차비는 뭡니까? 뭐죠?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 건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당이익으로 부인돼서 이제 건물 세무상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또 이걸 또 잡으면 또 다시 여기에 대해서 회계 장부 금액은 22,000원 되고 세무 기준액은 10,000원이기 때문에 2,000원 또 차이가 생기고 또 다시 이어물세 또 부채 인식하고 건물 또 늘리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순환되는 겁니다. 계속. 두 번째, 이건 법인세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상하죠. 이게 법인세 비용이라면 이 붕괴로 인한 회계이익이 없습니다. 회계이익도 없는데 비용을 잡아.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최초 인식 거래가 사업 결합 거래가 아니고 그다음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다면 그때는 이연물세 자산부채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사례 신종 자본증권 사례입니다. 신종 자본증권. 회사가 붕괴를 했어요. 차변에 현금 10,000. 대변에 자본 10,000. 이게 장부예요. 이게 내용이 신종 자본증권입니다. 이게 신종 자본증권은 회사채랑 비슷해요. 근데 기간이 장기고 상한 의무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회계상은 자본을 잡습니다. 근데 세무상은 법적 성격을 따져요. 법적으로는 부채입니다. 회사채 같은 거예요. 그럼 세법은 이게 무슨 자본이냐? 부채지. 이렇게 분개를 해요. 이렇게. 대변에 부채. 그럼 이 차이도 세무 조정을 합니다. 입금 산입, 송금 산입. 자, 세무 조정 해보세요. 같은 거 지요. 이게 다른 거죠? 이거 자본 아니야. 부채입니다. 자본을 없애고 이게 차변 대변 똑같아요. 대변 있는 자본을 없애려면 차변을 가야죠. 이게 무슨 자본이냐? 자본 아니다. 기타. 자본은 다 송출 및 기타입니다. 그리고 부채를 잡아주는 거예요. 부채, 송금 산입. 대변 쪽에 마이너스 유로. 이게 세무조정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이연물세를 인식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죠. 자, 회계상 부채는 없습니다. 세무상 부채가 있어. 이게 마이너스 유보죠.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면 이쪽 플러스 유보가 있다면 마이너스 유보예요. 마이너스 유보에 대해서는 이연물세 부채를 인식을 해야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연물세 부채를 인식해야 됩니까? 요건. 자, 인식하지 않는 요건 뭐죠? 자산부채 최초 인식 거래가 사업 결합 거래가 아니고 회계 이익과 과세 소득 간에 영향이 없다. 인식 안 하죠. 그럼 이건 거기에 해당됩니까? 자, 자산부채 최초 인식 거래가 자, 이걸 보세요. 이 거래는 자산부채 최초 인식 거래입니까? 아니죠. 왜? 이거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현금 말고 이쪽 거. 자본 인식하는 자본 인식 거래지 자산부채 최초 인식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혼세 부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차변에 대변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을 하고 인식할 금액은 세율 20%면 2,000원이죠. 2,000원. 인식을 하고 차변은 자본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야 자본이 세후 자본인 8,000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은 이혼세 부채를 인식하는 거래입니다. 자, 또 하나 상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회사 장부상 분기를 했어요. 차변에 현금 만. 대변에 상환 우선주를 회계상은 부채를 잡은 겁니다. 부채 만. 세법에서는 무슨 우선주가 부채냐? 자본이지. 현금 만. 대변에 상환 우선주 자본 만. 세무 조정이 뭔가요? 같죠? 지우고 무슨 부채냐? 부채 없애. 차비로야죠. 상환 우선주 부채. 부채 아니야 이거. 부채 없애. 만원. 부채 감소 플러스 유보. 그 다음에 상환 우선주 자본을 잡아줘야죠. 이쪽에다가 상환 우선주 자본 만. 소득처분 기타. 이렇게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플러스 유보입니다. 플러스 유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냐. 인식을 해야 됩니까? 자, 이 거래는 부채 최초 인식 거래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는 사업 결합 거래가 아니죠. 그리고 회계 이익과 과세 소득에 영향이 없죠. 이 분계 자체는 양편 조정. 영향 없죠? 분계 보세요. 이혼세 부채 인식하면 이혼세 자산이죠. 자산을 인식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인식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분계가. 인식하면 차변에 이혼세 자산 잡죠. 대변은 부채가 더 늘어납니다. 계속 순환되죠?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무상 미사용 결손금과 미사용 세공제 이율되는 거 이연보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단 차감할 일적차에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그것을 차감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충분히 발생이 돼야죠. 발생이 안 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은 결손이 생겼을 때는 미래에 그 결손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손이 어떤 다시 발생하지 않는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어떤 식별 가능한 원인에서 생겼냐, 일시적인 거냐, 그 결손금이 그렇다면 소득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미래에도 결손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세 자산을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2강 강의를 끝내고요. 3강 강의는 영업공과 관련된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